황석영처럼 누구나 AI로 소설 쓸 수 있을까? 앤드 김승일. 팔순 노작가 챗GPT 협업해 신작 내놔. 구성 안글쓰기 방식 상의에서 결정. 작업 과정 따라하니 중편 분량 나와. 범용 AI 시대의 임박, 예술 문법 급변. 문학 창작에 자동화 도구 활용 들어. 작가 의도 반영하는 능력 가장 중요. 어린 왕자 주인공의 시공간의 왜곡이라는 시련이 닥친다. 별 여행 후 지구로 오는 여정에서 시간이 50년 빨리 흐른 것이다. 저는 B-612 소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랍니다. 부산 광안리의 수욕장에 불시착한 우주선을 발견한 해양구조대는 자신을 어린 왕자로 칭하는 중년 사내를 보고 깜짝 놀란다. 문학의 문외한이지만 AI 인공지능로 소설을 써보리라 작정했다. 80 중반을 바라보는 황성영 작가가 신작 할매 지필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공개한 것이 계기다. 평소 자료 검색 도구로 생성형 AI를 요긴하게 쓰는 편이지만 사색이 필요하고 한자 한자 새겨야 하는 글쓰기는 글쎄요다. 경험과 직관, 의도가 용광로처럼 뒤섞이는 창작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이 관념을 황 작가가 깼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자료 조사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개념 정리에 AI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구성안이나 글쓰기 방식까지 상의해 결정했다. 이는 단순 조수 역할로 볼 수 없다. 창작의 협업을 넘어 능수능란하게 부렸다고 보는 게 맞다. 황 작가의 작업 방식을 유추해 과정을 설계했다. 제목은 늙은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세계관을 현대 도시로 확장한 스피노프다. 동화 형식을 빌린 성장 소설의 틀과 권력과 허영, 중독, 자본, 기계적 노동, 관념적 지식의 허상을 목격한 뒤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원작의 서사를 유지했다. 챗GPT의 콘셉트를 입력한 뒤 광안리 불시착 이후 만날 인물의 예시와 상징 체계를 완성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소유와 숫자, 인플루언서 허영과 인정 욕망, 환경미화원 책임과 헌신, 은퇴한 조선소 노동자 시간과 노동, 자갈치 아지매 길들임과 관계, 길고양이 조건 없는 돌봄, 사진관 주인 본질을 보는 눈. 낯선 부산에서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깨닫고 사진사의 도움으로 어린 영혼을 되찾는 결말로 가닥을 잡았다. 200자 원고지 200매 분량의 중편 소설 구성안이 나왔다. 원작처럼 우화 형식으로 단문과 반복, 여백이 가득한 동화체로 서술하라. 전체 21장으로 나뉜 소설 한 권이 생성됐다. 지면 한 개로 전제가 어려워 원작의 뱀 역할을 대체한 사진사와의 만남 장면만 소개한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진사는 웃지 않았다.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뿐이지. 사진사는 조용히 촬영 버튼을 눌렀고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아니라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일본어로 번역한 이대. 슌사쿠 작가 인터뷰가 떠올랐다. 번역하다가 울고 그래서 쉬었다가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세 줄 쓰고 1시간 울었다는 한강 작가의 고통과 맞닿아 있다. 내면의 울림을 문자의 시줄과 날줄로 엮어내려면 웬만한 내공으로는 어림없다. 예컨대 4만자 소설을 쓴다면 작가는 4만 번 이상 선택의 고뇌를 거쳤다고 보면 된다. 완성된 늙은 왕자를 읽고 가책을 느꼈다. 데뷔 작가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지 싶었다. 이 소설에서 작동하는 맥의 변수 파라미터를 찾아줘. 맥의 변수는 인물과 사건을 연결하고 의미를 생성하며 서사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요소다. 평론가 뺨치는 방대하고 치밀한 분석이 쏟아졌다. 변수의 패턴 분석까지 읽으니 사진사에 극적 긴장감을 배치하는 게 나아 보였다. 사진사를 전환장치에서 시간 기억을 관장하는 존재로 격상해서 재구성하라. 소설 중반 곳곳에 사진관 복선을 깔고 결말에 사진사를 복귀의 문지기가 되게끔 사건을 만들라고 입력하자 중후반부만 바뀐 수정본이 뚝딱 나왔다.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지우고 쓰기를 반복하는 번민의 고통은 이제 불필요한 것일까? 갑자기 올해 부산일보를 비롯한 전국 신문사의 신춘문예. 응모작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난 흥행 미스터리가 겹쳐 떠올랐다. 누구나 AI 도구를 활용하면 황성영 작가처럼 중편 소설을 창작할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서랍 속 먼지 쌓인 습작도 맥의 변수 조정을 거듭하면 탄탄한 서사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
주인공 캐릭터를 유머러스하게 강조해 범인의 폭력성을 부각해. 하지만 황성영 문체로 쓰라고 단순히 입력하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프롬프트의 정교함이 결과의 품질과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창작에 동반되는 고통스러운 선택은 체화된 경험과 사상이 뒷받침한다. 문증인. 글이 곧 사람이고 글 속에 지문이 있다. 범용 AIAGI 시대가 오면 예술 문법은 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AI를 제 몸처럼 다뤄 창작 의도를 지문처럼 새기는 능력. 문제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소설 쓰다 막혔을 때 AI에게 물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하기 추천 25댓글 이원 고료로 응원원 고료로 응원. 오마이뉴스 스타에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사는 이야기 서울. 소설 쓰다 막혔을 때 AI에게 물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 AI 시대에 글쓰기 출중한 협력자를 잘 쓰는 법. 결국은 내 기준이 필요하다. 앤드 김지은. AI 시대의 글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기자들의 경험을 통해 나의 성장을 돕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모색해봅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 가능하면 글로 돈도 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습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 처음 습작을 시작할 때 아마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던 때 2016년 정도 됐겠다. 그때만 해도 문학계까지 AI의 영향이 미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잘 쓰기 위해서는 그저 다독다작 다상량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학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 수업도 들었고 썼다가 삭제한 글만 해도 수십 편이다. 그렇게 10년이 흘러나는 아직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글쓰기판에 로봇 선수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럴 수가. 글을 쓸 때 도움받은 인공지능. 시중에 나온 소설책들과 글쓰기. 시중에 나온 소설책들과 글쓰기. 오마이뉴스 관련 사진 보기. 내가 쓴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출판사 편집자이거나 교사다. 작가는 소설의 상황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인공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직업군일 경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2년 전 소설 합평 수업에 강사님이 자료 수집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했다. 내 소설 속 주인공의 직업을 광고 대행사 직원으로 바꿔보았다. 광고 대행사 신입사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려고 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려줘. 광고 대행사 신입사원이 실수하는 내용을 소설 속에 넣으려고 해. 자연스러운 상황 몇 개만 알려줘. 그 즈음엔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수 윤종신이 나와 AI에게 연인과 헤어진 사람의 감정을 알려달라고 물어본 후 그 내용을 토대로 가사를 쓴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습작할 때 20대 등장인물의 감정 묘사가 쉽지 않은 경험이 있어 내친 김에 AI에게 물어보았다. 소설을 쓰고 있어. 20대 후반 여자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걸 목격했을 때 감정이 어떨지 알려줘. 겉으로 보이는 신체 변화도 알려주면 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료 수집과 감정 표현 묘사에 AI의 도움을 받게 되니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이게 결과는 아니다. 본론은 조금 이따 말하겠다. 얼마 전엔 유튜브에서 본 이낙준 작가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의 작가의 세바시 강연 AI 시대에 창작자가 가져야 할 태도 및 핵심 역량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AI는 자료조사나 특정 장면의 묘사, 전문 용어 확인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대신해줘서 창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준다고. 그러면서 이낙준 작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아우 구현할 것인가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으로 외와이 만들 것인가는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했다.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인지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들이 올라왔다. 문지혁 작가도 글을 쓸 때 AI의 도움을 받곤 하는데 AI에게 시놉시스를 주고 이걸로 줄거리를 써볼래? 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스토리는 피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다. AI가 쓰는 스토리는 익숙하고 무난하게 재미있는 10점 만점이라고 할 때 57점 정도 되는 내용을 구성하므로 그걸 피하는 전략을 쓴다는 설명이었다. 문지혁 작가는 지금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는 오히려 개인적이고 인간이 직접 경험한 고유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 시대 작가에게 주어진 의무는 자기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유하게 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도 했다. 글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글을 쓸 때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지인 한 명이
83세의 황성영 작가가 최근 발표한 소설 할매를 AI를 활용해서 썼다는 말을 해주었다. 문학계의 거장조차 AI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지인이 보내준 황성영 작가의 인터뷰를 보았다. 작가는 5가지 정도의 구성안을 놓고 AI와 토론하며 최종안을 결정했고 방대한 자료 조사는 AI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작가는 AI도 하나의 새로운 지필 도구일 뿐이라며 사용자가 이미 충분히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AI와 깊이 있는 대화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상상력이 필요한 본격 문학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많은 유튜브들을 보고 깨달았다. 문학계라는 링 위에 올라온 로봇 선수가 경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그 협력자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데 링 위에 못 오르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문제였다. 그때 AI가 알려준 광고 대행사 신입사원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주인공인 습작을 완성했느냐 하면 아니다. 그때 AI가 알려준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한 20대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을 완성했느냐 하면 아니다. 그저 AI가 제시한 내용을 보고 대단하군 하고 조금 끄적이다 말았다. 나는 더 나아가야 했다. 그 자료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장면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어디까지 AI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세웠어야 했다. 내 글은 나여야 한다. 어디까지 도움을 받아야 이 글의 주인이 내가 되고 AI가 되지 않을 것인가. AI 생성 이미지. 어디까지 도움을 받아야 이 글의 주인이 내가 되고 AI가 되지 않을 것인가. AI 생성 이미지 오마이뉴스 관련 사진 보기. 대부분의 AI는 인간과의 대화에서 이런 제안을 하며 마무리하려 든다. 제가 관련 에피소드를 더 알려드릴까요? 캐릭터를 더 섬세하게 다듬어 드릴까요? 주인공이 더 처절하게 무너졌다. 회복하도록 지필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난 그런 질문 앞에서 항상 머뭇거린다. 어디까지 도움을 받아야 이 글의 주인이 내가 되고 AI가 되지 않을 것인가 고민되어서. 문지역 작가는 AI와 달리 인간은 고유한 존재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수 이승윤의 폐허가 된다 해도의 가사 중 일부분이 생각났다. 난 나라는 시대의 처음과 끝이야. 난 나라는 인류의 기원과 종말이야. 나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고 지금 존재하는 나 한 사람뿐이다. 고유한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내 사유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내용이 덕지덕지 붙은 글은 내가 장악할 수 없는 글, 힘없는 글이 되고 만다. 그저 스르륵 읽히는 매끄러운 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설 연휴 때 예전에 쓴 일기 중 찾고 싶은 내용이 있어 뒤적거리다가 2024년 여름 공모전 응모 후 낙담한 내용을 발견했다. 공모전 마감에 맞춰 글을 제출하고 다시 그 글을 보다 조금 슬퍼졌다. 내 글이 너무 나다. 내 글은 나를 넘어설 수 없었다. 나는 어쩌다가 나를 드러내야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글을 쓸 때 가끔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유가 펼쳐진다. 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치기도 한다. 그러고는 내가 쓴 글처럼 살고 싶어진다. 글은 족쇄처럼 나를 붙잡고 조금 더 나은 나로 살게 해준다. 이런 경험은 AI를 주인이 아닌 비서로 둘 때만 가능하다. 나는 내 글이 AI를 통해 나의 사유나 생각을 넘어서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시대에도 내 글은 나여야 한다.